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유튜브에 쇼츠 영상 있잖아요. 이 쇼츠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는 걸 보면 그 알고리즘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구독하는 채널도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채널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마구마구 정말 아무거나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컨텐츠들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한번 뉴스에서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거기 신문 기사에는 그런 게 났더라고요. 뭐냐면 그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이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을 하는 현장이나 그 룸살롱 이런 데서 찍은 영상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법으로는 유튜브를 제재하는 게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그 딥페이크 그 범죄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성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 해외 거주지를 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사전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게 국내법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해외 사업자라서 우리나라 국내 방송법으로는 이들을 이렇게 규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약하게 그냥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서 어떤 이제 조치를 싹 내려달라든가 이런 조치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컨텐츠들을 공공에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 SNS에 우리 아이들 범죄로부터 지키는 방법과 관련한 네. 그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히 해외 본거지를 둔 어플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등유가 있어가지고 영상물 등급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계속 완화되는 게 해외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등급이 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 관련해서 보호위원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출판물도 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해외 콘텐츠는 이게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청소년들 휴대폰으로 보면 이제 19세 미만이 볼 수 없는 영상물은 안 뜨나?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성인들이 다 보는 제한 등급 없는 것들이 보이는데, 청소년 휴대폰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나? 이게 궁금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거고, 다만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일 뿐이지, 유튜브 자체에는 등급 제한이 없다고, 우리나라 콘텐츠만 이제 그렇게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저들이 법 규정 이런 것들이 다를 때 충돌하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연구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규제를 극도로 지금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되 규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제가 미약하나마 국내 플랫폼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있는데 왜 이것도 규제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제 소규모 유튜브라 가지고 저희 채널을 보고 이런 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예를 들면 네, 휴대폰,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사줄 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명의로 사주잖아요. 그럼 청소년 나이 제한이라 그러면 어플을 자기 이름으로 못 깔게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인이 부모가 동의를 해준 어플만 그러니까 어플의 등급을 매기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거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 우리 애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무슨 사파리를 통해서 물론 유튜브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유튜브 이제 어플은 좀 위험하다고 본다든지 이런 제한이라도 어떻게든 해야.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영상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제한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은 보면 이거는 몇 세 이상만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인증을 한번 하도록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이 조금 제한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인증이라는 것도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방송물이 네,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물, 그 방송물로서 등급을 받은 영등의 그렇죠, 등급 그렇죠. 그리고 그 인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거 왜냐면 개인 정보를 넣어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들의 정보를 알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안전장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가 그냥 마구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해외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게 그 나라에서도 범죄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약간 국제적인 논의는 왜 안 하지? 유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국제 경찰 이런 사법 공조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지? 지금 그래서 최근에 텔레그램 창업자를 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소한다 뭐 기소했죠. 얘기가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국제 범죄와 관련한 범죄와의 소탕이 국제적으로 좀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성범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포돼, 특히 아동 성범죄 굉장히 그렇죠. 아주 문제인데 심각하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약간 국제 형사 공조가 이루어져서 이게 국제 형사 사법재판소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약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안 하지? 꼭 무슨 사람을 죽이고 뭐 범죄를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다 좀먹고 있는 것인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고 이걸 무한히 열어질 것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가 얘기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제재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익에 굉장히 위해한 경우에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그 유튜브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통신이 발달해서 구글,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것,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그 국가마다 사실은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 관점들이 조금 다르고 처벌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규정이 다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유튜브 관련해서는 아무튼 영상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사실 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원래 유튜브가 영상 창작자의 저작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거를 또 서로 이제 갖다 쓰고 이래도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유튜브는 그건 저작자의 책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누구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겠죠. 네, 조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이 쇼츠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국제적으로 뭔가 풀어가야 되는 그 숙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이제 그런 이제 답답함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폐해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 싸우기 위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과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국내 정세가 싸우기 위한 싸움만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런 제안들을 해봅니다. 네. 누군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요. 영어도 못하고 이거를 AI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세계적으로 좀 이제 공론화 시키고 프랑스에서 기소했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유튜브 네.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 이제 여론을 통해서 국내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여론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는 좀 너무 자극적이잖아. 그러면 이제 찾아가지고 아름아름 내리고 네. 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도잖아요. 이제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내가 이런 콘텐츠는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밖에는 못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그냥 시청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굉장히 좀 뭐 엄격한 저작권 위반이 있다거나 무슨 국내법의 범죄에 해당하는 컨텐츠라서 신고가 뭐 하나만 들어가서도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네, 맞아요. 어떤 과정으로 과정을 거치는지 다 블라인드 돼 있어.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이 플랫폼의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치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